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내정된 지난해 8월에 시작해 1년 4개월의 공방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우선 딸을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비롯해 입시 비리는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사모펀드와 주식 투자와 관련된 혐의들은 유죄와 무죄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1년 넘게 진행된 법정 공방 끝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했던 혐의는 총 15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로부터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7대 허위 스펙이라고 지적한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이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팰리스 호텔의 인턴 증빙 서류는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게 맞다고 봤습니다.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날인된 총장 직위는 실제와 다르다며 아들 조모 씨의 최우수상 상장 스캔 파일 중 직인을 캡처해 다른 파일에 붙여서 출력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허위 경력이 제출되면서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도 맞다고 봤습니다. 특히 부산대 의전원에서 허위 경력을 확인했다면 딸 조민 씨는 부적격으로 판정돼 탈락 처리됐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사모펀드와 주식 투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사모펀드와 관련한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고 또 그 수익을 숨긴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 투자를 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걸 정 교수 자신이 매수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사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재산 내역을 숨기기 위해 헤어 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재산 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는데도 재산을 늘리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가 코링크 PE로부터 경영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억 5천만 원 상당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투자한 돈의 수익금으로 생각했을 수 있고 횡령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거란 겁니다. 또 코링크 PE의 가족펀드,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이 부풀려서 신고된 건 맞지만 정 교수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서 자산관리인과 연구실 컴퓨터를 빼돌렸다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증거를 은닉한 것이라서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대비해 코링크 PE가 보관하던 증거를 없애도록 한 것, 또 경북교육청에 거짓으로 신청해 1,200만 원 상당 보조금을 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가혹한 판결,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썼습니다. 1심 판결 결과가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전체 유죄가 나온 건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는 마지막 양심을 갖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죄에 대해 당장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여권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았다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징역 4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검찰은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좀 더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입시 비리를 두고 공정한 절차를 방해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줬다. 법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네, 법정 구속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도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면서도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미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정 교수의 혐의와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판단들도 좀 있었습니까? 물론 재판부는 다르죠, 지금. 네, 맞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그 호텔 관련 인턴 증명서 부분은 조국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예. 조 전 장관 본인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여기에 그 인턴 증명서 위조, 관여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선 불리해진 요소입니다. 네. 오늘이 1심입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지겠군요. 네, 선고 후에 재판부가 정 교수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 교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이 주장했던 의심스러운 정황들만 나열됐다고 했고 고등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편 부산대 측은 딸 조민 씨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오늘이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